오늘은 드랍 더 비트에 나온 참가자 중에 방송이나 디스 같은 이슈로 인해 하입을 받았지만 아직은 증명해야 할 것이 남은 참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상현은 1차 예선에서 가사를 절며 아쉽게 떨어졌지만 패자부활전에서 진정성 있는 무대를 보여주며 심사위원들의 환호와 함께 1차 예선을 통과하였습니다. 최상현은 2004년생, 올해 나이 19살의 래퍼인데 생목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탁한 발성과 트랩 음악을 주로 하는 래퍼입니다. 특히 나이에 맞지 않은 겟토 감성이 진하게 묻어나는데 그도 그럴 것이 호미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음악에 담는 것을 보고 래퍼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최상현은 호미들이 하입을 받기 전 호미들의 음악을 듣고 무작정 연락을 취해 루이에게 랩 레슨을 받았다고 하는데 랩 레슨을 받은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호미들이 뜨기 시작하면서 레슨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상현이 처음 이름을 알린 곳은 쇼미더머니 10이었는데 당시 2차 무대에서 패기 있게 비트콜을 했지만 가사의 반 이상을 절었습니다. 여기서 욕설을 하고 비트를 꺼달라고 하며 심사위원들에게 예의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토나와염 팀에게 1패스를 받아 합격하였고 송민호의 질책에도 뉘우치기보다는 3차 때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3차 예선에서 노스페이스각과 맞붙었는데 이번에도 가사를 절었으나 2차 예선보다 완성도 높은 랩을 보여주며 프로듀서들에게 기대를 하나도 안 했지만 너무 좋았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후 맥랩의 방송에 출연하여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가사를 절어 멘탈이 나간 상태여서 아무 말이나 나왔다고 해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을 욕하는 건 괜찮지만 가족과 지인을 향한 욕설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산이, 덤밀스 등 여러 유명 래퍼와 활발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뒤에서 내 친구들 까는 새끼들 내 앞에서 까불어봐. 너랑 너 친구들 불러와도 내가 그냥 전부 다 이길 것 같아. 이정우는 완벽하다, 이상적인 힙합을 했다는 평을 받으며 15코인과 함께 1차 예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정훈이 처음 하입을 받은 것은 고등래퍼 4에 출연하면서인데 이정훈은 첫 무대에서 고득점을 받고 이후의 무대에서도 우수 래퍼로 뽑히며 박재범, PH1, 우기가 프로듀서로 있는 하이어 뮤직 팀에 들어가 무대를 펼쳤으나 세미파이널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정훈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사실 초반에는 박재범이란 사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지만 겪어보면서 멋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훈이 고등래퍼에서 보여준 음악은 웨스트코스트를 지향하는 음악이 많았는데 무대에서 웨스트코스트 힙합의 상징적인 춤인 시워크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서부 힙합을 대표하는 래퍼 중 하나인 블루페이스의 카피캣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정훈의 대표곡인 빅보스가 블루페이스의 스탑 캐핑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정훈은 맥랩과의 인터뷰에서 블루페이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맞고 카피캣 논란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영향받은 스타일을 토대로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만드는 곡들을 듣지도 않고 카피캣으로 낙인 찍는 반응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정훈은 최근에 오엔 루피가 소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오엔 루피에게 저격을 당한 엉컷포인트라는 회사에 들어가 싱글인 로우라이더를 발매했습니다. 오엔은 이정훈의 계약이 발표된 날 엉컷포인트와 별개로 이정훈을 응원한다고 올렸는데 이정훈은 이에 있어 응원이 100% 진심인진 잘 모르겠다.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본 오엔은 응원은 응원으로 노이즈는 너가 무슨 수로?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용은 주변의 공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안다는 평과 9코인을 받으며 1차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지용은 저음의 목소리로 그루비한 랩을 하는 게 특징인 래퍼인데 멜로디컬한 랩도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려하지 않아도 음악에 집중하게 만드는 랩 메이킹이 인상적인 래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 보네 아침에 너 헤매놨지 악몽이 안 깨운 아침 앉은 기정기니. 지용은 과거 2019년 마이크 스웨거 5의 오픈 마이크 스웨거에서 씩보이, 모도와 함께 선정되어 출연하며 처음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광일과 키츠유지, 가오가이가 연루된 디스전에 참전하며 많은 하입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반응이 좋았는데 가오가이와 조광일 모두를 디스했지만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가사 대신 살살 약올리는 내용과 높은 수준의 음악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용은 디스전에 대해 악의는 없고 그냥 재미로 참전했다고 인스타에서 밝혔습니다. 독도를 수비하는 가오가이 왜 이름이 가오가이 뚜벅인데 카우보이 진심으로 쌈마이 이름인지 가오가이 가오가 참 좆가네 플레이백 주워 다시 못 먹어도 do or die 내 아들내미 마저 조광이를 스민가. 영전 디스는 시카고 같았다. 파워풀한 랩을 오랜만에 들었다는 평과 12코인을 받으며 1차 예선을 통과하였습니다. 영전 디스는 조광일, 브라운티거가 소속되어 있는 디핑컬즈 소속의 래퍼입니다. 허스키한 중저음 톤과 로우한 플로우가 특징이지만 딜리버리가 약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지루하냐 랩만 존나 몇 분 동안 하니까 이게 익숙지 않은 대중기 내가 의식해야 하니까 다른 스타일을 권해 수준 떨어지는 테이스트. 영전 디스는 2020년 P2P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처음 하입을 받게 되었는데 P2P는 팔로알토, 헉피, 누리코가 진행하는 실력 있는 신인 아티스트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영전 디스는 이 사람은 랩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극찬을 받았고 이 방송 이후에 디핑칼즈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키츠유지가 조광일을 디스하며 LBNC와 디핑칼즈의 디스전으로 커지게 되었는데 영전 디스는 키츠유지를 디스하는 조이스틱이라는 곡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전으로 인해 과거 행적에 대해서 제보가 올라왔는데 빅프리한테도 같이 작업하자고 DM을 보냈는데 빅프리가 피처링비로 200을 부르자 200 in my ass라는 디스곡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빅프리는 나랑 일하기 쉬운 줄 알았냐며 응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팬심으로 내게 보낸 DM 너와 뭔가를 하고 싶었네 뭐가 됐든 간에 얼마 후에 오는 답장 200이라 덜렁 써놓고 피처링가 불러 경솔한 태도가 아니냐면 말해봐도 나랑 일하는 게 쉬운 줄 알았냐며 짓거리였고 난 조금만 더 기다리란 말이 I'm gonna kill this bitch. 그리고 한 커뮤니티에 또 다른 제보가 이어졌는데 비트메이커한테 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비트를 먹튀했다는 내용이나 SNS에 스윙스에게는 욕을 하면서 어네드에게는 네가 캐나다에 있을 때 대마를 한 것을 안다며 싸우자는 내용을 업로드했다는 폭로가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에 영전 디스는 드랍 더 비트에서 이는 허위사실이고 그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래퍼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기성 래퍼 참가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